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 공휴일이죠. 그런데 주주님들 오선생이 오늘 이 영상 꼭 올려야 할 것 같아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내일 목요일장이 열리는데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시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장 기억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6% 넘게 빠졌습니다. GTC 기대감과 사우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수주로 잠깐 올랐다가 어제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도 오히려 더 내렸습니다. 오 선생이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GTC 기대감으론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더 올라가긴 힘들다고요. 스페이스 X 상장 앞두고 외인 자금이 묶여있고 지방선거까지 겹쳐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딱 그대로 됐죠. 오늘 이 영상 내일 장 시작 전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과 후반에 8,800선을 회복해줬지만 코스닥은 1,100선을 아직 복구하지 못했어요.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죠. 선거일 이전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겁니다. GTC 컴퓨텍스에서 젠슨왕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관련 엄청난 발표를 쏟아냈는데 왜 시장은 빠졌다가 본전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감은 진작에 반영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GTC 기대감으로 반도체, 로봇, AI주가 전반적으로 이미 올랐잖아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이미 알던 얘기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터진 거고요. 두 번째로 스페이스X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미국 펀드들이 지금 빅테크를 팔고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짜리 역대급 IPO고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보여줬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 이탈 압력은 6월 12일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일이죠. 2000년 이후 지방선거가 총 6회가 있었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주 코스피가 평균 4%가량 빠졌던 패턴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장이 그 첫날입니다. GTC 기대감 소멸, 스페이스X 자금 이탈, 그리고 선거 이후 패턴까지 이 세 가지 악재가 지금 동시에 겹쳐 있어요, 주주님들. 오늘 핵심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6% 하락의 이유. GTC 직접 수혜주가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번 주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외인 자금 흐름의 진실. 외인이 들어오는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는지. 셋째, 지금 취해야 할 자세. 가만히 있는 게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주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들 성투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GTC에서 젠슨왕이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았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두산이랑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확대 중이라 밝혔고 두산 로보틱스를 예시로 이번 주에만 7만원 가까이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어제 6%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쁜 종목이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자금이 아직은 AI를 넘어 데이터 센터까진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죠. SK그룹이 SK실트론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고 두산그룹에 넘기는 협상이 지난달 28일쯤 최종 딜이 완료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정이 미뤄진 겁니다. 왜 제동을 걸었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SK하이닉스가 1분기에만 37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올해 200조 원대, 내년엔 400조 원대 영업이익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필수 소재인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을 파는 게 맞냐는 내부 의문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두에빌한텐 악재 아니냐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반도체부터 로봇,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두산그룹 자체의 몸값을 불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악재입니다. 주가가 타 종목보다 크게 떨어진 이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주주님들 기사 끝을 보셔야 해요. SK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두산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상황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했어요. 무산이 아니에요. 재검토 중인 겁니다. SK 실트론 딜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주주님들이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두산그룹의 AI 인프루 그룹 완성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료거든요. 어제 6% 하락 나온 이유 이해되셨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자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외인이 팔고 있는데 개인만 혼자 받아가고 있는지 그 속내를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주주님들, 외인들도 포트폴리오가 있죠. 자기가 굴리는 돈 중에 어디에 얼마를 배분할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포트폴리오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추가로 넣을 자금이 스페이스X 상장 자금 마련으로 묶여 있어요. 2,700조 원짜리 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종목에 넣을 여력이 줄어요. 슈퍼만 있는 상권에 스페이스X라는 백화점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예정인데 당연히 지금 GTC 관련 직접 수혜주도 아닌 두에빌에 웨인이 자금을 늘려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웨인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도 스페이스 X라는 변수 때문에 상장일인 6월 12일까지는 두에빌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주가라는 게 뭡니까? 개인, 웨인, 기관이 셋이 힘을 합쳐서 밀어줄 때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개인은 레버리지 로봇주로 갔고 웨인은 스페이스X 자금 마련으로 묶였고 기관은 반도체 ETF 리밸런싱 중이죠. 세 주체 모두 지금 두에빌을 밀어줄 여력이 부족한 구간이에요. 저는 이 흐름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오르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서 걷는데 멈추겠지 하면서 우산 없이 계속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언젠간 멈추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흠뻑 젖어서 감기 걸리는 게 문제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량 매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두에빌은 포기할 종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높을 때 비중을 일부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인 비중으로 더 낮을 때 다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가스터빈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를 담당하게 될 원전 대장주입니다. 그 독점 구조가 어제 주가가 6% 빠졌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구조가 실현되기 직전에 외부 변수로 눌리는 구간입니다. 계속 주에 한두 번씩 두에빌 추가 수주 뉴스 계속 뜨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세 가지 이슈만 아니었어도 주가 많이 상승했을 겁니다. 주주님들 장이 쉬는 공휴일에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제 영상 찾아오신 분들 그 불안한 마음 오 선생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에빌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맞는데 이 등락폭 속에서 내 계좌 녹는 것만 봐야 하냐? 당연히 아니죠.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것보단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항상 두에빌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만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께 조금이라도 덜 잃으시라고 손 한번 뻗쳐보겠습니다. 화면에 아주 잠시 동안만 제 번호 노출시킬 거예요. 010-7636-7846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지금 어디에서 더 담고 어디에서 비중 조절해서 평단가 낮춰보실 분들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보세요. 실시간으로 웨인 더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고 원전 관련 이슈들 확인해서 주주님들께 무료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 안 하셔도 좋아요. 의심되시는 분들은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며칠 관망하시다가 적중률이 좋네 하면 그때부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반도체, AI 쏠림 장세 속에서도 제약 관련주, 출판 쪽에서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 종목들 주주님들께서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인터넷에 뉴스 기사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빡 상승하는 종목들 아닙니다. 꾸준한 웨인이나 기관의 매집이 있었죠. 누군가는 먼저 알고 들어가고 있던 거죠.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했는데요. 어제 큰 손실하셨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만 이번 손실 메꿀 수 있는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주님들, 오 선생이 위기감만 드렸는데 이 얘기도 꼭 해드려야 해요. 지금 이 구간이 어렵다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제 GTC에서 젠슨왕이 데이터 센터 확장도 같이 선언했어요. 피지컬 AI, 로보틱스, 산업용 AI까지 전방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폭발하죠.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이 지어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가 늘어나죠. 스페이스 X 때문에 외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차트 짚겠습니다. 어제 종가 10만 200원, 52주 신고가 13만 9,200원 대비 약 28% 내려온 자리입니다. CCI 지표 보시면요,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물을 다시 파는 초입 단계인데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순간순간 부지런하게 대응만 해준다면 충분히 손실 덜 당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두산그룹의 큰 그림에 있어서 2월 6일 저점처럼 이게 마지막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미바라 트리거가 아직 하나도 안 터졌어요. 체코 EPC 본계약 올해 안에 체결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공시 뜨는 날이 진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대미투자 2호 원전 공식 발표, 1호가 LNG였고 2호가 원전이 될 거라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닌투언 우선멸상 선정까지 30조짜리 사업이죠. 2027년 중순 본계약 예정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사우디 자프라 2단계 8,400억 수주 받았죠. 이것들이 수주 잔고에 반영이 되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또 올려 할 수 있어요. 이 트리거 중 하나만 터져도 지금 10만 200원이 전설의 저점이 될 겁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GTC 직접 수혜지가 아닌 두산에너빌리티, 스페이스X 자금 이탈, 지방선거 이후 패턴까지 6월 중순까지 세 가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장마 속에 우산 없이 비 멈추길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둘, 개인, 외인, 기관 모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밀어줄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비중 일부 조절하시고 현금 확보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담는 사람이 트리거 터지는 날 2배로 먹을 겁니다. 셋, 그래도 원전 수주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체코 본계약, 대미2호 원전, 베트남 닌투언까지 트리거는 아직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미 그 가격이 아닐 겁니다.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